15고 중요한 문제예요. 세 번장의 절대값 씌운 거는 네 번장이다 이렇게 나왔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확인해 볼 거야. 절대값이 등차 절대값이 붙은 상황은 등차 처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돼. 지금 얘가 무슨 수에 시작해? 음수에 시작해서 절대값이 있는데 같다라는 얘기는 언젠가 무슨 수 넘어간다? 양수 넘어가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파악이 일단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럼 봐봐. 세 번장이 좀 더 앞에 있는 거니까 얘가 음수 쪽이고 네 번장이 양수에 있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세 번장이 음수고 네 번장이 양수구나 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음. 그럼 얘는 절대값을 나올 때 뭘 붙이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했을 때 뭐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0이 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인 거죠. 네 번째 항은 아니 다섯 번째 항. 네 번째로 나와있죠. 오케이. 사실 뭐 끝난 거죠. 세 번째가 뭐라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몇 D? 2D. 네 번째가 A 플러스 몇 D? 3D가 돼서 얘가 0인데 여기서 초항이 마이너스 10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5D가 0이라 했으니 D는 뭐가 되는 거야? 6입니다. 이렇게 공차가 나오는 거죠. 공차가 나왔으니까 뭐 답을 구해낼 수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정확하게 붙어있는 항이지. 그럼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언젠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넘어가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바로 얘네들이 붙어있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얘를 마이너스 D, 얘를 플러스 D라고 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얼마큼씩 커지는 상황인 거야? 2D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네. 그럼 얘가 세 번장이면 두 번장은 마이너스 3D겠고 첫 번장은 마이너스 5D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5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D는 3이군요. 그래서 공차는 6이네요 라고 똑같이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다. 이건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대칭인 상황을 좀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오케이.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없으시면 넘어가 됩니까? 자 15쪽에 질문 있습니까? 58번이요. 58번. 근데 57번은 안 풀어도 돼요? 왜 안 풀어요? 아 오케이. 예. 57번 안 풀어도 돼요. 오늘 풀면 돼요. 자 58번. 자 58번은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남아있는데 얘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그럼 얘로 나눠서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x가 뭐 넣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넣으라는 얘기고 얘는 1 넣으라는 얘기고 얘는 2 넣으라는 얘기지. 얘가 이제 나머지일 텐데 이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고 한다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옆에 항과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럼 식이 하나 딱 나온 거고 두 번째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f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0이다도 알려주는 거지. 그 두 식을 이제 a, b로 표현해서 연립하시면 정답이 나오시겠네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6쪽 17쪽에 너 숙제 안 했어? 너 가지. 자 16쪽 17쪽에 질문 아까 지금 몇 번 했지? 뭐 없습니까? 쌤. 67번의 답이요. 12분의 305가 나와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소은이는 풀었니? 아니요. 너도 지금 자,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110이고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435일 때 얘는 그냥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을 A도 구하고 D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등차수 합의 공식을 써야 돼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공차 d 2분의 n의 2a 플러스 9d 이렇게 써서 a와 d를 연립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약분하면 2니까 2로 나누시면 2, 50, 2, 62 2a 플러스 3d가 56이고요 약분하면 5고 5로 약분하면 2a 플러스 9d는 5, 8에 40, 70 되겠지. 그러니까 뭐
빼볼까? 빼면 6D겠죠? 빼게 되면 30, 오잉? D는? 어? 아 왜요? 이상하다. 6분의 31이지? 아닌가? 그렇지? 6분의 31. 그러면 여기서 A를 구해볼게. 2A 더하기 2분의 31. 응? 56. 이렇게 나온다고? 2A는 2분의 112에다가 31을 빼게 되면 뭐 해볼까 계속? 100 아니지? 81. A는 4분의 81. A와 T를 더하래. 왜? 뭐 나온다고 정답이? 12분의 305요. 야, 내가 이겼다. 아 문제 이상하네.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 하면 110인데 첫째 항부터 제10항이 아니라 12라. 문제 이상하네. X차례. 어우씨. 이상합니다. 자, 그다음 없습니까? 77번 넘어가요. 70. 그 17쪽까지 질문 없어요 이제? 안 할래요 그냥. 뭐야 네. 따로 물어볼래요. 왜? 아, 너가 지금 잘못된 거 다 찾아내보는데 왜 잘하고 있어 지금? 아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질문하라고. 아무리 모르는 거 질문하지 아는 거 질문하라고 그래? 몇 번? 몇 번? 70. 77번. 17번? 자, 17번. 자, 77번. 오늘 수빈이랑 하율이만 숙제한 건가? 나머지 많은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열심히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대값 AN은 n이 k일 때 최소값 ak를 갖는다. 자, 생각해봐. 이건 생각을 좀 해야 돼. 봐봐. 등차 수열이지. 8번째 항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얘는 뭘 나타낸 거야? 얘는 D를 알려준 거죠. 5D는 그렇지. 5D는 뭐가 된다? 15. D는 뭐가 된다? 3이 된다는데 그럼 D가 양수지. 그럼 이 수열의 진행 양상은 음수에서 시작해서 언젠가 무슨 수 넘어간다? 양수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근데 일반항의 절대값 쉬운 놈의 최소가 되는 상황을 보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뭔가 여기에서 둘 중에 한 놈이 정답이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게 0에 가장 가까울 테니까 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8A 8번째 어떻게 보면 A 플러스 몇 D? 7D는 21이지. 얘가 마이너스 44. 그럼 첫 번째랑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5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찾냐면 공차가 3이니까 3에 마이너스 68 정도가 있으면 일반항을 찾은 거지. 왜 됐니?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봐봐. 그 얘는 3분의 68이면 20 몇이냐? 3. 22. 점 뭐야? 6 땡땡땡 이렇게 가겠지. 뭔지 뭐야 모르겠어. 22.6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야 소수점 자리가 0.5를 넘어갔지. 맞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 중에서 누가 더 0에 가깝다는 얘기야. 뒤에 있는 놈이 0에 더 가깝다는 얘기지. 얘 0.5였으면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건데 이쪽이 조금 치우쳤다는 얘기가 얘가 더 절대값이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모르겠으면 23번째랑 22번째를 구해보면 되겠지. 23번째는 22번째부터 구해볼까? 22번째는 마지막 음수가 되는 항일 거고 22번째는 22를 집어넣으면 66 빼기 68이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23번째는 여기다 3 커진 거니까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얘가 더 0에 가깝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23번째일 때 최소값을 갖고 그때 최소값은 1이군요 라고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아니 근데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네 번째 항 구했어? 네 번째 항이 막 음수가 나오는데 둘이 더하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오고. K일 때 K가 뭐야? 23. 23. A4는 음수죠. 그러네. A4는 뭐야? 왜 이렇게 오답이 많아 여기?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56. 왜 A4를 물었지?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마이너스 30 뭐냐? 33이냐? 네. 마이너스 33 5번 해 6번 해놓고 마이너스 33. 이게 오타가 많네 생각보다. 내가 풀어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없습니까? 아까 몇 번? 80번. 80번. 자 80번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필기를 했죠? SN 뭐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했지? 자 얘네 대한 몇 차식? 자식. 얘네 대한 2차식. 근데 무슨 항이 존재하는 상황? 상수항이 존재하는 상황. 종이가 됐어. 우리는 얘를 일단 무시하고 일반항을 뽑아내라 했었지. 최고차항계수의 몇 배? 2배 하면 공차니까 2의 로 시작할 거고 살짝 1을 넣어보면 뭐가 돼? 2가 되지. 이게 그냥 이게 일반항이지. 그게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그럼 첫 번째에 대한 예외적인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을 넣어서 확인한다. 뭐예요? 1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만 예외적인 첫 번째 항이 됩니다. 그럼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넣으래? 첫 번째 항과 7번째 항을 더하래 14 해서 정답은 15라고 써야 됩니다. 그치? 또 질문 없습니까? 태연이는 이거 영상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 책 가지고 영상을 보면 되는데 그때 연강 수업이라 한 영상을 편집하니까 2시간 20분 정도 되더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일단 등비 합까지 진도를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다시 4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이렇게 여기다 필기를 하면 돼. 자, 그럼 우리 등비부터 다시 필기를 합시다. 자, 등비는 금방 끝내. 정말 쉬워. 자, 등차랑 등비랑 조금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생각이야. 선생님의 생각인데 요즘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 모의고사가 어려운 게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근데 등차에 대한 해석은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던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상황을 보란 얘기가 해석이거든. 근데 등비는 그런 해석 같은 거는 거의 없어. 계산? 그렇지. 등비 수열의 거의 포인트는 계산 위주의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등차가 좀 어렵고 등비는 계산만 잘하면 돼. 자, 등차수랑 설명하는 게 똑같아. 등은 무슨 등이겠어? 같을 등이겠지. 비는 뭐야? 비율할 때의 그 비야. 그럼 수학에서 비는 어떻게 표현할까? 수학에서 말하는 비율은 분수로 표현을 해. 분모분의 분자, 이걸 비율이라 부르거든. 그러면 비율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등차는 차이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썼냐면, 야,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빼면 차이가 일정한 상수로 나오게 돼. 이거를 차이가 일정한 등차수라고 불렀던 거잖아. 그때 이 상수 값을 뭐라 불렀어? 공차 D라고 불렀던 거지. 그러면 비율이 일정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전항분의 다음 항을 계산해봐. 그러면 얘가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게 돼. 이게 등비야. 정의야, 정의. 근데 이 상수값을, 여기서는 이 상수값을 공차라고 불렀던 반면에 여기 상수값은 그럼 뭐라고 부를 것 같니? 공비라고 부르고 이 공비를 알파벳 R을 통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차가 D였다면 공비가 R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얘가 등비수열의 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항에다가 일정 숫자를 곱해서 다함항을 만드는 거거든. 얘는 이런 얘기였잖아. 얘는 사실 뭐 의미를 보면 다음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더해서 다음항을 만들었다면 얘는 전항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곱해서 다음항을 만드는 게 등비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2, 4, 그다음 뭐겠어? 6이라 쓰면 안 돼. 6은 등차야. 뭐야? 8, 그다음 뭐야? 16. 이렇게 진행되는 걸 등비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작하는 수를 무슨 항이라 부른다? 초항이라 부르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몇 번장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어? n번장이라는 일반항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지. 근데 초등학생처럼 이걸 손가락 발가락 세워서 막 규칙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공식화할 건데, 자, 어떻게 공식화할 거냐면 내가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항상 A라고 표현하니까.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다가 R을 곱해 나가는 게 등비니 AR이라고 써볼 거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냐? 마찬가지로 R을 곱해 나가는 관계니 AR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쭉 진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n번째 항을 뽑아낼 건데 이 n번째 항은 뭘 것 같니? 잘 봐.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이야. 100번째 항은 AR 99제곱이야. 그럼 n번째 항은 뭐겠니? AR에 n-1제곱. 요게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돼. 근데 여기서 이런 의미겠지. 등비수열에서는 계산이 중요하다는데 결국 그 계산은 너네들이 좋아하는 지수 계산을 얘기하겠지. 근데 이 지수 계산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깐깐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그럼 봐봐. 얘는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화해서 첫 번째 항 곱하기 2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2에 n-1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 물론 얘를 결국 지수 계산을 통해 정리하면 2의 n승이다 라고 정리는 가능하겠지. 근데 굳이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됐죠? 뭐 그런 느낌. 자, 그럼 등차 수열을 배웠으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웠으면 등차 중항을 배운 것처럼 등비 수열을 배웠으면 등비 중항이라는 거를 배워보겠지. 얘들아, 등차 중항은 선생님이 무슨 평균이라고 했었어? 산술. 그렇지. 산술 평균과 동일한 의미다. 그리고 사실 가운데 항은요. 양 옆에 합의 2로 나눈 것과 같은 건데 이걸 두 배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던 거 맞지? 등차 중항의 성질인 거지. 자, 그럼 등비 중항은 뭐냐면 자, 이거 봐봐. 하나 더 쓸게. 32. 잘 봐. 가운데 항이 얘지. 이번에 얘랑 얘를 뭐 할까? 곱해봐. 곱하면 뭐야? 64. 루트 씌우면 8. 보입니까? 곱해봐. 뭐야? 64. 루트 씌우면 8. 이게 바로 평균값이야. 근데 얘는 루트를 씌워서 평균을 구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사람들이 뭐라 불러?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근데 산술기하평균 공식이 뭐였어? 2분의 A 더하기 B. 이게 산술평균이었지. 기하평균은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이게 기하평균이고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가 산술기하평균을 합친 공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루트를 곱해서 루트 씌우는 게 기하평균을 구하는 행위인데 그게 등비중항과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야. 야, A n번째 항이 있고 A n 플러스 1번째가 있고 A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항이 있을 때 등비중항은 가운데 항을 어떻게 찾냐면 너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너가 되지만 그 루트를 씌우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양변에 뭐 해서
제곱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모양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거야. 됐어요? 여기서 2로 나눈 걸 표현하지 않고 2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얘도 제곱해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옆에 곱과 같다 이렇게 쓰자라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뭐라 부른다? 등비 중항. 됐나요? 됐죠? 자, 근데 우리가 또 등차랑 비교를 해보면 팁이야. 이런 팁을 줬었어. 등차에서 등차를 이루는 세 수가 나온다면 우리는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설정하기로 했었고 등차에서 네 수가 등차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얘는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놓는 게 계산상 유리하다라고 대칭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등 B에서는 세 개의 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설명한 선생님도 있어. 야, 가운데를 A로 놓으면 왼쪽은 R분의 A고 오른쪽은 AR로 놓으면 대칭적으로 표현되지 않니? 라고 하시는데 분수로 들어가는 게 더 복잡해. 그래서 뭐 이렇게 상관없지만 나는 그냥 어차피 여기는 뭐 이래나 저래나 똑같은 현상이라 그냥 AR 제곱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4개 수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냥 AR 제곱, AR 세제곱에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 계산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등비를 문제를 풀면 돼요. 끝이야. 그러니까 등차와 등차 합을 배우면 등비와 등비 합은 오히려 조금 더 쉬워져요. 자, 등비 합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풀까 아니면 등비 풀어보고 등비 합을 정리할까? 풀어보고 그래 좀 워밍업을 해보자. 자, 그럼 몇 쪽을 보시냐면 9쪽을 볼게요. 9쪽. 진짜 쉬워요. 등비는 선생님이 해줄 게 별로 없어. 9쪽에 자 1번 몇씩 곱해줘 나가는 거야? 22번 미안 22번이야 22번 22번에 1번 몇씩 곱해줘 나가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20 곱해줘 나가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뭐가 돼? 4 그 다음 마이너스 8, 16 이렇게 진행되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등차는 1년의 과정이 딱 넷 중에 하나였어.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 계속 음수인데 등비는 부호가 교대가 될 수도 있어. 공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등비는 진행되는 양상을 파악하냐 그런 건 없어. 그냥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3 네모 3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모 또 있네. 몇씩 곱해져 나가고 있어? 3분의 10 곱하면 뭐야 이거? 1 여기 뭐겠어? 27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보자. 일반항을 찾자. 일반항도 쉽습니다. 일반항 어떻게 찾아? 공식이야. 초항 곱하기 공비가 뭐야? 마이너스 2의 n-1승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됐어요? 선생님 밑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있지.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에서는 여기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었어. A는 0보다 커야 했었어. 그런데 여기는 왜 음수가 왜 들어가는데요? 잘 봐. 우리가 했던 지수의 X는 실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지수가 실수일 때는 밑은 양수라고 약속을 해줘야 돼. 수학에서.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지수는 번째지. 그러니까 번째니까 당연히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자연수. 물론 이제 0을 포함한 자연수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자, 얘도 일반항 한번 찾는 걸 연습해 봅시다. 일반항 A에는요 초항 곱하기 공비가 뭐야? 3분의 1에 n-1승 이렇게 쓰면 일반항인 거야. 근데 얘를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정리하면 되죠. 3 곱하기 3분의 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결국에는 요게 일반항이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항의 나열이 될 거다. 그런 느낌.
자, 23번 계속 연습하는 거죠. 23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요. 공비가 3이래요. 자, 일반은 어떻게 세운다고? A에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끝이야. 더 이상 정리할 필요 없어. 자, 2번 니들이 하고요. 24번 자네들이 하시고요. 25번을 봅시다. 자, 25번을 보시면 첫째 항이 64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수열에서 일반항을 먼저 찾아봅시다. 일반항 A에는 뭐예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일반항 세운 거야.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공식에. 자, 근데 문제에서 일단 세 번째를 구하래요. 그럼 세 번째를 구해보면 A3은 64 곱하기 4분의 1의 2승이겠죠? 여기에 대한 계산 미리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문제 1024분의 1은 몇 번째 항이니? 64 곱하기 4분의 1의 n-1승을 계산해보면 된다. 그럼 다 배웠지? 얘는 이게 몇 승이야? 마이너스 10승이지? 64는 이게 몇 승이야? 6승이지? 4분의 1은 이게 몇 승이야?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8이어서 얘랑 얘랑 갖다 놓고 계산하시면 A가 나왔나? 나오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지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이상의 것은 잘 안 나온다. 요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 다음 24번 너희들이 하시고. 자 23번 아니야. 하나만 줄게. 미안해. 26번 보시면 자 봐. 26번 봐. 이제 너네들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1번 보면 두 번째 항이 루트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9라고 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잘 읽어내야 돼. 얘가 만약에 등차였다면 뭐라고 표현했어? A 플러스 D라고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게 등차에다 뭘 했으니까? 등비니까 AR. 됐니? 얘가 등비니까 AR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지. 잘 봐. 등차였다면 A 플러스 4D라 놓고 얘네 두 개를 연립하지. 근데 이 연립이 등차는 더하기 빼기에서 연립하는 거지. 근데 등비는 연립이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연립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눠. 좌변끼리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겠고 루트 3분의 9 이렇게 나눠서 연립하는 거야. 그러면 없애면 아래 뭐가 돼? 세제곱은 뭐가 됩니까? 3루트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야, 더 이상 계산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계산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요 정도까지만 남겨놔. 그 문제에서 뭐 구하래? 마이너스. 뭐 구하래? 마이너스 9야? 뭐 구하래? 몇 번째 항 구하래? 몇 번째 항 구하래? 9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지? 아홉 번째 항 구하래? 왜 앞에 9번째 항이니까 계산해야 되는 진짜. 자, A분을 어떻게 구해? 초항 곱하기 뭐야? 아래 몇 승이야? 8승이지. 문제 지저분하죠. 원래는 얘가 한 9승 정도로 나오면 참 이쁩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게끔 물어보는데 8승이 나왔으니 참. 너 문제 잘 쓴 거 맞지?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맞아? 진짜. 계산할게요. 아래 3승은 마이너스 3이 몇 승이야? 203승이죠. 그 3승 이제 약분하시면 R은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초항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이것도 나왔죠? 일반항을 세우면 되죠. A에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고 여기에 9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고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죠? 계산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등차랑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기시면 10쪽입니다. 자, 이제 이거 개념 설명하고 지워도 됩니까? 필기했어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아니 1등급도 아닌데 왜 필기를 안 해?
1등급이 아닌데 왜 필기를 안 해? 해야죠.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지울 건데? 아, 아 저거. 아, 아까 선생님 조회수 올려주려고 일부러? 그렇죠. 그렇구나. 너 이따 유튜브 잠깐 열어봐. 구독했는지 확인하게. 해야죠. 안 했으면 지쳤습니다. 자, 28번. 자, 두 번째 항이 2고 일곱 번째 항이 64인 두 번째 항이 2고 일곱 번째 항이 64인 등비 수열에 대하여.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한 번 더 해줄 거야. AR이 2고요. 17번째 항은 AR의 6제곱이 64죠. 나누시면 R의 5제곱이 되는 거고 32니까 얘는 2의 5승이어서 따라서 R값은 2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지. R값이 2면 초항은 1이다. 이것도 계산이 됐을 거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이런 식의 계산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29번 등비 중항이죠. 저희들이 계산하시는데 29번은 거기다 동글방 있죠. 양수에다 동글방 있죠. 왜 그러냐면 음수일 수도 있어. 자, 29번에 야, 요거 등비 수열에다가 하나 필기를 좀만 더 할게. 잘 봐. 이거니까 요 문제랑 좀 별개긴 한데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은 좀 가지고 있자. 자,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정도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수열은 A,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나가고 있지. 이거를 일반항 AN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이 AN의 각각의 항을 제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거야. 그럼 제곱하게 되면 제곱이니까 뭐야? A제곱. 두 번째 항도 제곱이니까 A제곱 R제곱. 세 번째 항도 제곱이니까 A제곱 R 뭐가 돼?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얘는 어떤 수를 나타내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이 뭐가 됐어? 초항이 A의 제곱, 초항이 제곱이 됐고 공비를 살펴보니까 공비는 R 제곱씩 곱해지는 관계인 거지. 공비도 제곱이 되는 관계겠구나. 그럼 눈치껏 AN의 세제곱을 한 요 수열은 어떤 수열이겠어? 초항도 세제곱되고 공비도 세제곱이 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됐니? 또 재미난 건 등비는 이런 것도 성립해. 그러면 각각의 항을 역수하면 어떤 수열이 만들어질까요? A분의 1, AR분의 1, AR 제곱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되겠지. 이 말은 초항도 뭐가 되고 A분의 1 역수가 되고 공비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R분의 1로 역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등차랑 조금 다른 성향인 거지. 등차는 역수를 하면 등차가 깨집니다. 근데 등비를 역수를 해도 역시나 등비를 이루고 각각을 제곱을 해도 등비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는 센스 있게 생각하자는 거. 알겠죠?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않아. 29번 하려다가 갑자기 떠올렸어. 자, 30번 등비 중항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31번 봐봐. 자, 31번을 보시면 자, 요 계산법만 니들 좀 할 줄 알면 돼. 31번에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2고요. 자, A4, A5, A6가 16이라 했을 때 A1, A3, A4, A5의 값을 구해봐라.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등비는 전부 다 계산이거든. 근데 그 계산이 뭔가 다 나누거나 곱해서 하는 계산이야. 봐봐. 얘를 내가 표현을 해보면 A, AR, AR의 제곱이지. 자, 나는 심심해서
A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묶이고 얘가 2라고 나온 거지. 근데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 있는데 뭘로 묶을 수 있어? AR 세제곱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되고 얘가 16이란 얘기지. 그래서 등비는 어떤 연립이냐면 곱하거나 나누, 거의 뭐 나눈이겠지. 나누게 되면 너 꺼져, 너도 꺼져. 너 사라지면서 R 세제곱이 되고 나누게 되면 8, 2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R 값은 2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럼 R 값이 2라고 하면 A 값도 나오겠죠? 그럼 AR 다 구해보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 쌤 얘도 1, 2, 3 더한 거랑 4, 5, 6 더한 거랑 합끼리도 등비수열이에요? 네, 그거는 설명해 줄게. 합을 아직 안 했으니까. 네, 너 때문에 할 말을 까먹었잖아 내가 지금. 오케이, 그런 느낌. 그건 너 지금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정리해 줄 거니까. 그 나머지 그 3, 3번 뭐를 이루는 세실수야? 등비수를 이루는 세실수지. 야, 만약에 등차를 이루는 세수라고 했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넣으면 되거든? 근데 등비를 이루는 세수를 했으니까 뭐라 넣으면 돼? AR 제곱 설정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답이 팍 나와. 자, 오케이. 오른쪽 넘어갈게요. 11쪽. 이 등비수열의 하이라이트는 없어. 모의고사 기준. 근데 내신 기준에 아주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잠깐 보여줄게. 그 25쪽 하고 26쪽 보여? 25, 26쪽 보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야. 재밌겠죠? 하나 더 있어. 띠리링 28쪽 보여? 28쪽 너네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야. 띠리링 요거 저거 맞았잖아요. 근데 니네 대신 나오니까. 그죠? 이제 그게 우리가 등비에서 해야 되는 유형의 하기 싫은 부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등비 자체는 모의고사 문제 풀고 알겠지만 진짜 쉬워.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등비 합을 가볼게요. 할만합니까? 네. 등비 수열의 합. 나 영상 편집하기 귀찮은데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가면 안 돼? 아니요. 지금 쉬어요. 제발. 지금 쉬어? 너무 피곤해요. 그래 지금 쉬었다 해요. 그러다 합을 설명 길게 하자. 좀 할만해? 자, 우리가 이제 합은 표현을 배웠으니까 SN을 표현을 배웠으니까 자, 내가 SN을 좀 써볼 건데 첫 번째 항은 A 할게.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을 제곱해서 자, n번째 항은 AR의 n-1번째, 여기 이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표현한 거지. 자, 등차수 이게 어디였니? 몰라. 자, 등차수열의 합은 얘를 거꾸로 한번 써가지고 뭔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거든. 근데 등비수열은 아무리 생각해도 얘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혹시라도 여기서 문과가 사내구나. 자, 여기 확통 선택할 사람 있어? 확통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다구나. 네. 그 확통할 때도 이 내용이 필요해. 등차 구하는 원리랑 등비 구하는 원리가 필요하니까 좀 외워놔. 그럼 등비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조작을 하는데 어떤 조작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R을 곱해버려. 이 R을. 그러니까 여기 R을 곱했다는 건 여기 R을 곱했다라니까 모든 항에 R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R을 곱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다 R을 곱하면 얘가 AR로 바뀌지. 얘를 R을 곱하게 되면 얘가 AR 제곱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이게 뒤로 하나씩 밀려나는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서 곱한 놈이 와서 AR의 n-1승이 됐을 거고 얘가 하나 밀려와서 AR의
n승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인위적으로 r을 곱해서 모양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라고 보자면 빼볼 거야.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SN을 묶으면 1-R이 되고 SN이 됐을 거고, 자 빼게 되면 여기가 다 전부 다 같아서 날아가게 되면서 남는 게 A가 남고 얘가 -AR의 N승이 남아서 나름 모양이 조금 깔끔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야.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SN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1-R 분의, 자 이건 심플하게 A로 묶을게. 그러면 1-R의 N승입니다 라고 모양을 정리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인 거지, 뭔가 의미적으로 담겨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라고 하고 이걸 외우셔야 돼. 근데 당연히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R-1분의 A에 R의 N승 -1로 써도 상관은 없어.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공비가 1보다 크면 이걸 쓰는 게 낫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얘를 쓰는 게 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과는 앞에 걸로 쓰는 걸 습관화돼. 알겠죠? 나중에 이거 좀 엄청난 걸 할 거니까. 문과는 그냥 이거 쓸 때 이거 나눠 써도 돼. 알겠지? 하나 더 쓰세요. 자, 단 이렇게 썼을 때는 R은 1이 아니어야 돼. 왜? R이 1이 돼버리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분모가 0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럼 선생님,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공비가 1이면 잘 봐. 공비가 1이면 계속 1을 곱하겠다는 얘기지. 생각해봐. 공비가 1이면 첫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뭐야? A, 세 번째 항도 A, n번째 항도 A지. A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럼 A를 n번 더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쓰는데 A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물어보겠니? 안 물어보겠니? 안 물어봅니다. 공비가 1인 경우가 나온 경우를 본 적은 없어. 내가 아직까지는 강사 경력이 좀 짧긴 하지만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30년 강사하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어. 이거 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등차랑 똑같은 해석을 또 할 건데 제대로. 자, 우리가 등차 합에서 SN을 표현하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공차 D라고 쓰기로 했는데 멀리 가지 마라 쉬는 시간에. 자, 근데 얘를 정리하면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정리가 된다? 2차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 무슨 항이 존재할 수 없다? 상수항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했었어. 근데 사실 우리는 좀 배웠지. 만약에 상수항이 뭐하더라도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니야. 그치? 자, 한번 봐봐. 얘도 이제 해석적인 모양을 좀 관찰해 볼 건데, 자, 요 모양 가볼게. 요 모양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R 빼기 1분의 A에 R의 N승에다가 마이너스 R 빼기 1분의 A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A하고 D가 미지수였던 것처럼 여기도 A하고 R이 미지수고 여기 있는 N이 변수인 거지. 그럼 이 등비수열 합의 모양은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결국에는 지수식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수 앞에 붙은 요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뒤에 붙은 개수가 똑같이 붙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야. 마치 이게 무슨 말과 비슷한 거냐면, 느낌이 우리가 등차합을 정리할 때 상수항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은 지수의 형태인데 지수 앞에 있는 개수와 뒤에 붙은 상수가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정확한 등비수열의 모양이 된다는 거. 자, 이거는 한 번에 설명을 할 거야. 잘 들어.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 합은 별거 없어서, 자, 등차부터 갈게. 우리가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분석부터 합시다. 첫 번째 항은 S1과 같은 거니 뭐가 되고? 3이 되고, 그 다음 공차는 최고차항 개수의 2배니까 2가 돼서,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해? 2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지. 근데 만약에 SN이 n제곱 더하기 2n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정도가 됐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무시하고 똑같이 일반항을 구하면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 나오지만 뒤에다 뭘 붙여야 된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예외적으로 1을 넣으면 8입니다 라고 예외적인 항을 쓰자라고 했었어. 그래서 요 뒤에 붙은 상수항만큼 첫 번째 항에 예외가 생겼다라는 거. 원래 첫 번째 항은 3인데 5만큼 더해서 8이라는 예외적인 항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었지. 자, 똑같아. 잘 봐. 자, 이제 등비수열을 보면 SN은 자, 이렇게 표현해볼게.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좀 재미없잖아. 3에 n 플러스 1 빼기 3을 볼게요. 자, 봐봐. 지수에 대한 단항이 있으면 이거는 지수에 대한 단항이 있으면 이건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잖아. 일반항 공식이 뭐였어? 등비 일반항 공식이 뭐였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r분의 a에다가 r의 n승을 곱했으니 지수에 대한 단항이 있으면 얘는 그냥 등비의 일반항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단항이 아니라 거기에 상수항이 껴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등비 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미나 이해가 돼? 아이고, 이해고 자시고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문제인 거지 이해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봐봐.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아래 n승 앞에 붙은 개수와 뒤에 상수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라고 했었지. 반대인 거 보입니까? 선생님 앞에 붙은 거 1인데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앞에 붙은 거를 관찰하려면 반드시 얘가 n이라는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n이야? n 플러스 1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3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3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와 뒤에 있는 상수의 부가 정확하게 뒤집어진 상황 맞지? 그러면 얘가 등비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됐어요? 마치 등차에서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등차 합을 의미하는 것처럼 개수가 뒤집혀 있어야 등비의 합을 의미한다. 그럼 선생님, 얘에서 일반항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거는 니네들 머릿속에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뽑아내?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뽑아내는 거는 이거다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뒤에 시그마 들어가면 이걸로 푸는 문제 상당히 많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한번 뽑아내보자. SN은 이렇게 쓰게 3의 n 플러스 1 빼기 3이 SN이고 거기다 뺄 거예요. SN 마이너스 3의 n승 마이너스 3을 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n-를 집어넣으면 이게 n승을 받게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 사라지고 자 계산하면 3 곱하기 3의 n승에서 빼세요 3의 n승을. 그러면 2 곱하기 3의 n승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 이렇게 뽑아내면 된다. 근데 이렇게 뽑아냈을 때 상관은 없는데 등차를 저렇게 해석해서 뽑아낸 것처럼 얘도 똑같이 해석해서 뽑아낼 수 있다. 어떻게 가냐? 여기서 뽑아냅시다. 역시나 S1은 A1과 같다라고 했으니 1을 집어넣으면 9 빼기 3이니까 뭐야?
6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공비는 봐봐. 공비는 여기 있지. 공비는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 n 밑에 있는 얘를 공비로 보면 공비는 3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인데 뭐 결국 정리하면 2 곱하기 3의 n승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는 건 아니야. 등비합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가서 찾는 게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뒤에 나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 이걸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지. 한 번에 설명할게.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뭐가 궁금한 거냐? 그럼 선생님, 그럼 결국 SN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빼기 3이 있는 건데 빼기 3이 아니라 빼기 5 정도가 있으면 이거는 뭔데요? 라는 거지. 다시 원래 뭐가 있어야 된다고? 빼기 3이 있어야 돼. 근데 뭐가 됐어? 빼기 5가 됐지. 그럼 뭘까? 초항 마이너스. 그걸 잠깐 살펴봅시다. 자, 봐봐. 얘는 등비수의 합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등비수 합의 모양이 깨져버린 거야. 등비수 합은 정확하게 요게 맞춰져 있어 등비 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마치 상수항이 존재할 때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럼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얘도 역시나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Sn-Sn-1은 AN을 통해서 구하는 거니 계산을 해보면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5에서 뺄 거예요. 3의 n승 빼기 5를. 근데 계산 과정에 사실 상수항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빼게 되면 상수항이 자동적으로 날아가니까 상수가 사실은 뭐든 간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랑 결과가 결국에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선생 이게 뭔데? 그럼 봐봐. 니네 여기서 구한 일반항의 첫 번째 항 구해봐. 뭐야? 어렵습니까? 첫 번째 항이 1은 되잖아. 뭐야? 6이지 6. 근데 여기서 봐봐. 내가 S1과 A1이 같은 건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S1 즉 A1을 구하면 9 빼기 5니까 4지. 공비는 3인데 초항이 4인데 여기서 초항은 6이야. 무슨 현상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뭐였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돼. 근데 뭐가 됐어? 마이너스 5가 됐지. 얼마큼이 더 빠져버린 거야? 마이너스 2만큼이 더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도 6이 나와야 되는데 4라고 예외적인 항이 생긴 거야. 등차랑 똑같은 해석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모양이 같지 않을 때에는 얘는 뭐라고 써줘야 돼? 뒤에다가 2 이상부터다 라는 말을 또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첫 번째 항은 4입니다 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등차는 상수항이 붙은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 이 비일비재한 말 무슨 말이야? 한자 모사.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놔야 돼. 근데 등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등비는 야 봐봐. 4에 n 플러스 2 더하기 a가 있어.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를 이루도록 이렇게 나온다고. 얘는 앞에 있는 개수를 뭐라 봐야 돼? 1로 봐야 돼? 16이라 봐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하나 둘 셋? 마이너스 10. 이렇게 찾게끔 문제가 나와 있어. 이거는. 됐니? 그러니까 결론. 등차든 등비든 결론 정리하면 잘 봐. 결론이야. SN이 N에 대한 2차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고 등차 수열이 2차인데 상수항이 존재하면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장부터 등차를 이룬다는 거. 첫 번장이 예외가 생긴다. 얼만큼? 요만큼. 됐지? 그 다음 등비수열도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얘는 첫 번장부터 등비를 이루는 건데 얘가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뭐 b 정도가 된다면 얘는 두 번장부터 등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첫 번장부터 등비를 이루려면 얘와 얘가 정확하게 부호가 뒤집힌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결론은 그래.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거를 분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거는 얘네들이 같은 걸 아니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등비 합에 상수항이 없으면은 등비 일반항이랑 합이랑 어떻게 구별해요? 상수항이 없으면 문제 나와 있겠지. 얘가 AN인지 SN인지 그냥 던져놓진 않겠지. 자 그럼 봐봐. 39번 잠깐 봐봐. 39번 11쪽이야. 자 공식 대입한 거 연습해볼 건데 잠깐 39번만 보고 넘어갈게. 39번 잠깐 봐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을 한다면 걔가 성립한다. 이때 수열 AN이 자 밑줄 쳐. 몇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등비를 이루도록. 괜찮니? 그럼 자 다같이 외쳐볼 거야. K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마이너스 9다 라고 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찾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쉬울게. 그러니까 등비는 별거 없어. 등비는 일단 공식 외워서 갖다 때려 넣는 게 끝이야. 정말 끝이야. 없어. 없으니까 그것만 너희들 연습하시면 돼요. 등비 틀려오지 마. 더하기 빼기 못한다는 얘기니까. 자 그럼 봐봐. 34번. 자 다시 한번 써줄게. 등비수열합 오늘 처음 한 거예요. 등비수열합 공식이 뭐라고? 1-r분의 초항에 1-r의 n승 이 공식이야. 알겠죠? 부호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r를 써도 돼. 자 34번 보시면 첫째 항이 2고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 S5를 구하라고 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r 분의 첫째 항 2에 1-3분의 1의 n승 5승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나 같으면 분모 분자에 3을 곱하고 시작하겠어. 그럼 분모는 3 빼기 1이니까 뭐가 돼? 2 분의 곱하면 6에 1 빼기 3의 5승은 뭐야? 실제로 계산해야 돼. 3의 5승이 뭐야? 243이겠지? 3의 4승이 81이라는 거지. 3의 5승은 24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계산할 수 있죠? 3 빼기 243분의 3이니까 이건 81분의 1이겠지? 해서 계산하면 돼. 통분해서 실제로 계산해. 네, 그래서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니들이 하세요. 35번. 자, 2의 8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7승분의 1 플러스 2의 6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5승분의 1 땡땡땡 1까지 계산을 해. 자, 선생님 이거는 합이 아니라 부호가 교대인데요. 아니죠. 합이죠. 어떤 수열이에요? 일단 수열을 파악하자. 어떤 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모인 등비수열이야. 2분의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라고 2의 8승분의 1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의 7승분의 1이야. 그 다음 항은 이 항을 더해 나가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 다음은 2의 6승분의 1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의 5승분의 1을 더하고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수열을 더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부호가 교대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항의 개수만 찾으면 되네. 뭐 첫 번째 항은 나와 있는 거니까. 항의 개수는 뭡니까? 야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 2의 0승분의 1인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그럼 2의 8승분의 1부터 2의 0승분의 1까지 몇 번째 항이 있다는 몇 개 항이 있다는 얘기야?
9개 항이 있다는 얘기니까 공식 갖다 씁시다. S9는요 1-R 분의 첫 번째 항 2의 8승분의 1에 1-R 마이너스 2의 n승 9승 하면 정답이 나오시겠지. 됐어요? 계산 좀 복잡하지만 그건 뭐 내가 할 역할은 아니니까 미리 하는 거니까. 나는 안 해 계산. 바보라? 계산 같은 거 못해. 36번. 아니 교과서 이렇게 다 풀어줬는데 정민지 넌 뭘 풀었다는 얘기야?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에 대해서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건 공비는 0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비가 음수면 풀마가 교대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5, S4가 45래요. 그 다음 첫째 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 765일 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라. S10을 구해라. 자, 야 눈치껏 살자. 원래 이 문제는 교과서니까 그래. S10이 아니라 이걸 구해야 돼. S 뭘 물어볼까? 눈치껏 12를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문제야. 보여? 4, 8, 12 이 관계가 보여? 이게 좀 더 보편적인 풀이야. 근데 일단 교과서대로 문제를 풀어볼게.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규칙성이 깨졌지? 계산하세요. 공식 갖다 쓰면 돼. 뭐야? 1-R 분의 첫 번째 항 A에 1-R에 4승 됐지? 계산하세요. 1-R 분의 A에 1-R에 8승 쓰면 돼. 자, 등비는 연립을 곱하거나 나눠서 안 돼서 나누면 되겠지? 뿅뿅. 그럼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배수지 않을까 싶은데 뭐예요? 빨리 계산해주면 안 돼? 어렵냐? (26) 5, 25 9, 1, 9 9, 11, 17 17분의 1인 거지. 17분의 1은 잘 봐. 1-4 날라가지. A 날라가지. 남는 게 너분의 너가 남지. 근데 1 빼기 R의 8승은 뭐야? 1 빼기 R의 4승 더하기 곱하기 1 더하기 R의 4승이지. 그 약분도 되겠지. 뭐만 남아? 1 플러스 R의 4승분의 1만 남겠지. 따라서 R의 4승은 뭐가 돼? 16. 따라서 R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R 값이 뭐랬어? 양수라 했으니까 2라고 표현하면 돼. 됐니? 야, 이거 미련하게 R 값 구해서 이제 A 값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 진짜 미련한 사람이야. 봐봐. S10은 어떻게 쓸 수 있어? 1 빼기 R분의 뭐야? A에 1 빼기 R의 10승인 거지. 모양이 요거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 이걸 구하면 돼,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45는 1 빼기 R분의 A에다가 얘를 곱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4승하면 16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 약분을 시키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아, 이거 마이너스 3이구나. 됐니?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얘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1 빼기 2의 10승을 계산해서 답을 쓰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 과정에 대한 연습인 거지. 이게 계산이 막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덩어리째 보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냐? 자, 근데 자, 요거 하나만 할게. 자, 근데 이 문제 보편적인 풀이는 얘를 물어보는 거니 다시 한번 써줄게. 잘 봐.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응용해보자. 45 S8이 765 S12를 구하래. 자, 가볼게. 잠깐, 이게 등차든 등비든 똑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 만약에 등차 수열에서 특정 개수
항의 개수의 합 또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등비 수열이 돼도 특정 개수의 합 또한 등비를 이루어. 야, 등비라고 해서 이게 곱이 되는 거 아니야? 등비도 합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근데 안 나눠 떨어져요. 어? 안 나눠 떨어져요. 그래? 몰라 너. 자, 계산하면 되지 뭘. 자, 해봐. 1, 2, 4, 8, 16, 32 이렇게 나가고 있지. 등비지. 자, 두 개씩 더해봐. 뭐야 이거? 3 더하면 뭐야? 12 이거 더하면 뭐야? 48이지. 얼마씩 곱해지게 됐어? 40 곱해지지. 그러니까 특정 개수들의 합 또한 결과가 뭘 이룰 수밖에 없다? 등비. 그러니까 특정 개수의 합이 등차를 가지고 만들면 결과도 등차, 등비를 가지고 만들면 결과도 등비가 된다라는 원리인 거라.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A1, A2, A3, A4까지가 45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얘가 45인데 그 다음 우리 몇부터 가야 돼? A5, A6, A7, A8을 가야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걸 765라고 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건 뭐가 돼야 돼? 74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16배 아니야? 720. 아, 16배 아니야? 그렇지, 뭐 17배였으니까 16배겠지 못 뺐으니까. 그러면 A9, A10, A11, A12 또 4개씩 끊어가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게 16배 됐으면 여기서 몇 배 하면 돼? 16배 여기 나오겠지. 그럼 S12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부터 얘까지 더하라는 얘기고 3개를 싹 다 모으면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숫자는 복잡하게 이렇게 안 나오겠지. 알겠죠? 요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됨? 오케이, 그런 느낌. 그러면 등비수열이 진짜 끝났어. 이거 니들이 계산하면 돼. 계산이 좀 복잡해. 이거 천천히 연습해야 되고 뒤에 넘기면 12쪽에 40번하고 41번은 아직은 못해요. 이거는 못하니까 조금 기다려. 너무 하고 싶지만 조금 기다리시고. 자, 우리 숙제. 정민지. 뭘 하지 말라고? 12쪽에 40번, 41번 아직 하지 마. 자, 일단 11쪽까지 숙제, 11쪽까지. 자, 그 다음 유형 문제로 넘어가셔서 등비학까지 설명 다 했으니까 25쪽에 유형 25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보내줄까? 유형 25까지 풀어오면 되는데 요거는 내가 등비는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 너네들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해오시면 됩니다.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 거고. 자, 잠깐 대기. 시간표만 확인하자.